유튜브의 법문 제목들을 보면 그런 제목이 참으로 많아요. 법문에 그런 내용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요.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이런 말.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법에 옳고 그름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이 법에 옳고 그름이 없으면은 법을 옳다라고도 해도 되고 그러다고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 없으면은 옳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도 안 되는가? 어느 건 것 같아요?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그럼 법은 옳다고 해도 되고 그러다고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옳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도 안 되는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진짜. 옳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도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옳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도 안 되면 그러면 옳다고 하면은 또는 그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옳음이 아니라 그름이네. 옳다고 함도 없고 그러다고 함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옳음이네. 네? 어떻게 돼요? 뭐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자, 그럼 도대체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법, 사실,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응? 그런데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옳다고 해도 그러고 그러다고 해도 그러는 거네. 그러면 옳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옳음이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옳음이네. 그러면 결국 옳음과 그름이 있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사실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 응? 예. 그래서 참으로 이런 말에 대해서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그러함을 무분별지라 그래요. 즉 옳고 그르다는 분별이 없다는 거죠. 응? 분별이 없다는, 옳고 그름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발을 정자, 오를 정자로 써서 정법이라는 말이 있죠. 정법, 바른 법이에요. 바른 법. 그럼 바른 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바르지 못한 사법, 옳지 못함, 그릇된 사법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역시 또 옳고 그름이 있는 거네.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법, 바른 법, 그러면 법에 대한 옳음이고 사법은 법에 대한 그름이잖아. 그럼 도대체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말 옳고 그름이 없는 걸까? 옳고 그름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법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근데 이 대부분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법에는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니 옳다 해도 맞지 않고 그러다 해도 맞지 않는 건데,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니까 옳다 해도 맞고 그러다 해도 맞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복의사 같은 사람이 야 그것은 잘못된 이해 아니냐, 그건 맞지 않는 말이냐 하면은, 아니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당신은 왜 맨날 맞니 틀리니 하냐 이런 거예요. 어? 결국에는 옳다는 것도 방편이고 그렇다는 것도 방편인데, 왜 그걸 가지고 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니 없니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라고 왜 그러지? 라고 우복의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하여튼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옳다 그러다. 결국에는 부처님 또한 팔정도에서 발음은 옳다는 말이죠. 발음이란 옳다는 말이죠. 그럼 발음이 있다는 것은 바르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에는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이라고 하면은 바르지 못한 길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이라고 그랬겠죠. 만약에 바르고 바르지 못함이 없다면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규정적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사실은 누구나 분명한 것 같아도 분명치 않아요. 자, 이 옳으니 그러니 라고 하는 게 뭘까? 법에는 옳음과 그름이 없다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즉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함이 아니다라는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옳다 그러다는 것이 뭐죠? 이거는 생각이죠. 즉 옳다라고 규정하고 그러다라고 규정하면은 이것은 생각이 확정된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을 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옳고 그러면 상인 거예요. 자,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의 상이니까 법은 상이 아닌 게 법이에요. 상은 법이 아닌 게 상이에요. 자, 법은 사실이죠. 법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상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법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옳고 그러면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이 법은 아니, 상은 법에 대한 착각이죠. 자, 그래서 이 정법, 법의 발음, 바른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무슨 말이죠?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바른 법이에요. 법에 대한 맞음이에요. 옳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음이에요.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경험 사실. 왜? 경험을 떠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요 들리는 사실,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과 들리는 것이 뭐다? 자, 들리는 소리가 바른 소리야, 바르다.
들리는 소리가 바르지 않다. 그럽니다. 라는 것은 상이죠. 자, 이거는 상이에요. 이거는 요 들림이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법은 들리는 사실 이 자체예요. 들리는 사실 이 자체. 들리는 사실 이 자체라는 거예요. 들리는 사실 이 자체. 이 자체는 어때요?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귀의 경험은 내용이 확정됐을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은 그냥 어떤 뭔가의 느껴짐이에요. 뭔가의 느껴짐일 뿐이에요. 그 느낌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옳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가령 이것을 확정할 수 없는 그냥 이 경험 자체라고 하면은 그러면 바른 법이에요. 바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다 이 말이에요. 사실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은 그럼 이게 뭐죠? 상이 되는 거죠. 상이 되는 거예요. 즉 뭔가 지금 들림이 요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상이 돼요. 그러면 상이 되면은 요 법 자체가 아니고 법이 아니죠. 상이에요. 이거는 상. 그래서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럼 법이 아닌 상을 법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름이에요. 응? 상을 법이다 그러면 그름이에요. 이거는 상이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상이고, 자, 이 경험 사실, 실제 경험, 요걸 법이다 그러고 사실이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옳음이에요. 옳음이에요. 자, 그래서 정법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잘못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법은 법에 대한 상, 이걸 법이라고 착각하면은 바른 법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상, 그런 거예요. 법상. 법상은 상이지 법이 아니에요. 근데 법상, 그 상을 법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럼이야. 그런데 이 상 말고, 자, 요 경험, 실제 경험, 경험 사실, 자,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있지도 않는, 자, 그래서 바로 이 법을 부처님은 무상이고 무아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떤 실체라면은 아가 있다라면 규정할 수 있음이고 또 머금이 있을 텐데 무상, 머금도 없고 항상함도 없고 찰나 생멸이고 그리고 규정할 수 없음이니까 자 그러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른 법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법. 자 그래서 바른과 그름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과 그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법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옳음이라고 하는 상, 그름이라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것은 뭔가 내용이 있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옳고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법 사실에는 내용이 없으니 뭔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 즉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옳다라는 규정도 있을 수 없고 그다라는 규정도 있을 수 없다는 즉 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한 게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이다. 이걸 혼동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자,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하라 하는 그런 거야. 뭔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는 것은 규정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부 상이 돼서 법 자체가 아니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응? 그런데 법은 옳고 그름이 없으니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서 야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법에 대한 맞는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이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법에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왜 그러다라고 그러냐.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하죠. 자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 법이란 가령 부처님의 표현을 하면 무상이고 무하라고 표현되는 그러함이에요. 즉 실체가 없으니 확증할 수가 없고 머움이 없는 그러함이에요. 그래서 무상, 머움이 없는, 항상함이 없는 이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말로서 표현하면 전부 다 이 표현은 법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상이 돼가지고 법 자체가 아니에요. 상이지 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을 전부 다 상인데 상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전부 다 그름이라는 거예요. 상이지 법이 아니에요. 그 상을 법이라 그러면 그것은 그런 거야, 옳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은 옳음이에요. 응? 자, 무슨 말인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보거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참나라고 하는 항상 하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건 맞지 않는 말이야. 법에 맞지 않는 말이야. 응?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는데 응? 당신이 말하는 무상이고 무하라 하는 그 말도 맞고 응? 가령 참나라고 하는 이 말도 맞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법에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말 아니냐.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효정법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잘못된 이해죠. 왜 그래요? 무효정법이라는 말은 법에 정해진 법이 없으니 법은 이렇게도 말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해질 수 있는 이런 거다라고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무효정법은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효정법. 정법은 정해진 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고정된 이 어떤 실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다. 즉 법이라는 것은 실체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될 수도 없는 실체가 아닌 무상인 그러함이 법이고 우리의 경험 사실은 그러함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효정법은. 자, 그런 말이지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옳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돼도 되고 저렇게 표현돼도 되고 딱 이렇게 확정돼서 정해진 법이 어떻다라고 정해진 그런 말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참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즉, 이 경험 사실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함도 없고 무상함, 그러함인데 우리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그러함인데 그러한 법을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그 말의 뜻만 가지고 그러니까 법은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야. 무상이고 무아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참나고 즉 진짜 나고 진하고 항상한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무효정법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몰라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고 부처님이 무상이고 무아라고 하신 말씀은 요게 법이라는 것은 그게 그러함이 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한다 또는 실체가 있다 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럼이라는 거죠. 그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무상이고 무아라는 말은 오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법이 되고 이러면 사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잘못된 법이죠. 잘못된 법. 즉 잘못된 법은 경험 사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 사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발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발음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예. 자, 법, 사실과 맞지 않는 말. 자,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거는 그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에 맞는 그런 이해에 의한 말과 행동 또는 그러한 사실에 맞는 그러한 이해의 삶이면은 삶에서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과 바르지 않음에 대한 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왜 괴로워하는가?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바르지 못함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법은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러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서 괴롭게 된다라고 이해를 그렇게 말해줄 때 발음이라는 말, 옳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옳은 뭔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이 아니라 경험 사실을 그냥 사실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법에 대한 어떤 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항상 한다. 진짜 나라고 하는 진나라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상하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무상이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은 경험사실에 맞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그름이 없다. 그것을 갖다가 옳음이다. 발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항상 하고 진짜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체가 있다고 하는 말은 경험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름이고 바르지 못함이고 옳지 못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이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상과 법의 문제죠. 상과 법의 문제예요. 상과 법의 혼동의 문제죠. 그래서 상은 상이고 법은 법이고
법상은 그름이고 상이 없는 법은 오름이죠. 그래서 정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법, 맞지 않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